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청약 홈페이지나 여러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보지만 국세청이 좀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전 정도에 올라왔던 국세청 보도자료인데요. 전에도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제는 디테일하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고가주택이나 살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까지 들여다봐요. 특히 이제 우회로 해가지고 증여하는 부분이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해요. 근데 세금 누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탈루하는 부분이죠. 그걸로 만약 취득해가지고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그거를 탈세를 했다는 거를 망각하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택을 사요. 근데 그걸 이제 그 국세청이나 이게 세무조사를 할 때 이분이 이제 그동안 신고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금액이 높아졌어요. 그럼 다 세금 탈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운 계약서나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이제 현금화 시킬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A한테 보내요. 모르는 사람한테. A가 또 B한테 보내요. 그리고 B가 이 사람한테 입금시켜요.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그 예전에 그래도 웬만하면 막 걸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좀 그런 게 편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건 좀 이게 간단하게 작아서 그렇게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요. 너무 열일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랬어. 안 걸리겠지 하다가는 무조건 잡힙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번에 추징하게 1200억이 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국토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벅거리네요.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변칙적으로 탈루행위가 많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1543명을 동시조사해가지고 1200억을 넘게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변칙 탈루행위 적발인데 참고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면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계속 정보 수집을 하고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내용인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야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제 수중자가 자녀인데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회 초년생이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사촌한테 돈을 이제 차용증을 빌리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근전 차입. 근데 이거를 알고 봤더니 다른 사촌이 돈을 넣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촌이 돈이 어디에 생겼냐? 알고 봤더니 부친이 준 거예요. 이거를 두 번 쪽으로 엮은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디테일하게 안 보니까 안 걸릴 텐데 이제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금액 얼마를 벌으니까지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친으로서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 능력이 없는 증여세 과세. 위하고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30년 동안 차용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증여세를 냅니까? 다 그렇게 쓰지. 이거는 눈에 훤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세무사나 자금관리 해주신 분이 해줬다고 하면은 거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래도 바로 걸린 거예요. 30년 나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누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주요 내용은 이제 갭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고가의 전세도 거주하는 부분. 그러니까 금액들을 볼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부모님이 다 대신 해준 거예요. 대신 이거를 이제 증여세를 내기 싫으니까 편법을 했는데 걸려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그전에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유가 이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는 이것도 짤탱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 차익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서 전세자금 수정.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그러니까 자녀가 거의 돈이 없죠. 이거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겁니다. 지급하지도 않고 갚을 의사도 없었던 거죠. 내용들은 뭐 그동안 이자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허접하게 하게 되면 무조건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아냈어요. 다음 부분도 개인 명의 학원과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강료를 개인 계좌를 받아서 고가 주택할 때 주택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돈이 이제 디테일하게 볼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똑같아요. 축산을 운영하여 신고 누락한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봐보세요. 자력이 없는 연소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자녀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잡아내는 겁니다. 그냥 걸렸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편법 증여.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다들 자녀들한테 주는 거는 지금 일단 어떤 자격증을 따서 고소득을 이제 벌기 전.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잘 벌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항상 자녀분들이 좀 없으니까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다 걸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이게 밑에 중요한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부분 편법. 자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1명, 2명, 3명 걸쳐서 이 사람한테 넣게 되면은 출처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했습니다. 현금화 시키는 방법을. 근데 지금 이것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례 8번. 이번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협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면서 누락한 부분 그것도 잡아내고요. 그리고 이제는 2명, 3명 제3자에 걸쳐서 돈을 주더라도 잡아낸다. 편법은 거의 잡아내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안 하면 이렇게 증여서 맞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